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 말고 이 사람에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바이낸스 거래소 창업장 자오장펑이 최근 홍콩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인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장점이 크다. 하지만 리스크 역시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DAT 기업이라고 불리죠. 전통 주식 투자자들에게 코인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코인과 비트코인의 대중적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향후에, 지금 당장 같지는 않네요. 어찌됐건 향후 시장이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들의 주가와 자산 가치가 동시에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 구조적인 리스크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번 드리려는 게 보통 사람은요, 이게 정상이긴 합니다. 나 중심적이요. 나 중심적, 이제 나의 어떤 그 편향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이것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DAT,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랑 코인 투자자가 다른데 이렇게 지금 뭐 코인을 사가지고 간접적으로 그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실은 이거 코인이랑 관련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여러 분 봤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듭니다. 20년 이상 주식만 투자를 하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코인 투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만 하신 분들은 주식은 그렇게 내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아예 코인을 안 하셨던 분들인데 주식에서 코인 시장으로 실은 많이 넘어왔어요. 지금도 실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어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립니다. 자, 자오장펑은 지금 뭔 얘기했냐? 상승장에는 코인 비축하는 기업의 주식 사는 게 최고의 전략. 왜냐하면 코인보다 주가 상승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B2를 레버리지를 크게 써도 가격이 오르니까 최고 아니냐. 하지만 하락정이 되면 DAT 전략은 전략 비축하는 것은 독약이 될 수 있다. 이게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폭등이요. 나오고 이 폭등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95%는 상승에 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폭등하면 적당히 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삽니다. 반대죠. 누구나 알고 있어요. 폭락할 수 있죠. 근데 폭락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시즌 종료를 당연히 외칩니다. 당연한 거죠. 저는 코인 투자를요. 설득할 의도가 정말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저 지금 이 시장에 11년, 현업에서 10년 이상 뛰었거든요. 코인 투자자의 95에서 98%는 결국 실패하는 게임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걸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소개를 드릴 뿐입니다. 알레오라고 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에 합류를 했다. 여기는 팍소스의 스테이블 코인 USDG, 여기 이제 연합군 차린 거죠. 로빈후드, 크라켄, 월드페이, 팍소스, 알레오가 새롭게 합류를 했다. 서클은 USDC 연합군이죠. 팍소스는 USDG입니다. 리플은 RLUSD, 이거 이제 다 스테이블 코인이죠. 페이팔은 본인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겠죠. 전쟁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뭐합니까? 많이 써주면 써줄수록,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써줄수록 그 힘은 강력해집니다. 이걸 이제 시장 점유율 가져가려고 지금 피 튀기는 경쟁이 실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어떤 나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어떤 거 쓰시겠습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거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수수료가 좀 저렴한 거, 아니면 그냥 쓰면 포인트를 많이 주는 것. 사실은요, 이런 혜택이 큰 거, 그리고 믿을 만한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지금 경쟁이 지금 벌어졌고, 실제로
이자를 이런 핀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자를 줍니다. 은행은 지금 원천 금지거든요. 수수료 경쟁하고 있죠. 혜택들 포인트까지 준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망 위에 올라갈 것이냐 이거 선점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드렸죠. 지금 당장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가, USDC가, 뭐 팍소스가, 리플이 누가 지금 너무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5년 후, 10년 후를 논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시장이 저는 훨씬 더 커진 다음에 결국 몇몇으로 아마 승자가 판가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트코인에 투자하는 회사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7,300만 달러.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여기 라이트코인을 26년이면 내년이네요. 내년까지 100만 개를 사겠다. 비트코인 100만 개, 이더리움 600만 개는 알겠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드디어 이제 100만 개 사겠다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바로 내년이에요. 그렇죠? 나카모토 혹은 카인들리 MD 뭐 두 개 회사가 뭐 합병을 했기 때문에요. 이 회사에서는 2년 후까지 비트코인을 100만 개 사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지금 스트래터지보다 훨씬 많은 숫자거든요. 라이트코인도 100만 개가 뭐 이제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불과 1년 만에 그들은 질문은 이거예요. 왜 지금 유상증자 하면서 지금 뭐 가격도 출렁출렁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빚으로 코인을 끌어다 사고 있을까요? 심지어 지금 ETF 있습니까? ETF 없어요. ETF 없어도 어떻게든 뭐 거래소를 끼든 마켓메이커를 끼든 헤지펀드와 함께 합류를 하든 어찌됐건 코인을 부지런히 쟁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뭐 ETF도 없다며, 뭐 스테이킹 이자도 안 준다며, 뭐 법도 아직 통과 안 됐다며 하면서 에이 이거 다 별거 없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확정된 미래라고 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야 지금 선점해야지 뭐 언제 지금 그럴 시간이 있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처럼 말과 행동을 반대로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고 대놓고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상장 회사들 아닙니까? 대통령 아들들, 상무부 장관, 저기 뭐 나카모토, 뭐 피터 틸 등등등 대놓고 하잖아요. 저 톰 리. 근데 왜 대중들은 안 믿고 있을까요? 또 이제 시즌 종료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당담하거든요. 98%의 대중은 가격만 추정해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 드릴게요. 가격만 찍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대중들은 도망치는 거예요. 누가 담고 있습니까? 회사들, 기관들, 큰 기업들 담고 있네요. 아닙니까?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다수 알트코인 ETF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실패 가능성이 높다. 이거 조금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필 좀 가격이 별로 안 좋을 때 이런 얘기가 꼭 나오죠. 근데 일단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알트코인과 같은 롱테일,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코인, 유동성이 적은 코인의 ETF는 많은 자금 유입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투자금이 적은 상품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특히 같은 알트코인에 5개 이상의 신청서가 동시에 지금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다면 이거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 아니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룸버그는 그러니까 저는 뭐 제임스 세이파트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요. 블룸버그는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건 현황은 어떠냐? 총 92건의 코인 ETF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지금 SEC 그 서류 책상에 쌓여 있어요. 이거 다 뭐 승인을 하건 뭐 10월 중순까지 뭐 대략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거 왜 신청했을까요? 기관들은 당연히 팔려고 수수료를 벌려고 이거 지금 신청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 제품만 많으면 뭐하냐? 진열대 쌓여있으면 뭐해? 사가질 않는데. 수요가 없을 텐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총이 작아. 근데 경쟁자, 공급자가 너무 많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가능성, 잠재력 아니고 이제는 확실한 코인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수십 번 비트이더, 솔라나 XRP 플러스 ETF 그것도 ETF를 발행하는 회사가
저 뭐 카나리 캐피탈 작은 회사요. 이런 데 말고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블랙락 이런 데 보란 얘기예요. 그런 데는 믿지는 장사를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런 코인 위주로 쏠릴 것이다. 개별적으로 ETF가 안 되면 묶어서라도 섹터별로 이자 주는 거 묶어서 팔 것이다 얘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처럼 ETF가 승인이 돼도 소강 상태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가격이 흐물흐물할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수요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수요가 많아질까요? 저는 이런 발상을요. 상상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에 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긍정론자라고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미국에 있는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코인 비축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 정부 언젠가 터트릴 거예요.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고요. 실제 이거 못 기다리고 저기 조그만한 국가들, 우리도 뭐 파키스탄도 뭐 인도도 이런 얘기들 이제 슬슬 나와요. 어디 뭐 이제 밝힐 수 없지만 어떤 국가가 뭐 비트코인을 실은 뭐 부탄처럼 이런 거 나중에 나와요. 아직 우리 눈앞에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싼 겁니다. 클래리티 법 통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지니어스 법이랑 클래리티는 양대 산맥 법이에요. 지금 하나 통과됐고 하나는 11월 전까지 완벽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TF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스테이킹 이자를 기관들은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것도 다 호재인데요. 지금 증명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요인이 있다고 계속 얘기 드린 바가 있어요. 그것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파티를 할 때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초과 수요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과 수요. 이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투자는 투자. 아니 지금 먹고 살기 지금 이자 내고 지금 빚 갚기 힘든데 지금 사업 안 돼서 죽겠는데 지금 투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거 반대라 보시면 돼요. 돈이 풀린다. 빚이 줄어진다. 약달러가 된다. 조금 내가 사업에서 잉여 현금이 늘어난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한번 남들도 한다는데 주식 좀 해볼까? 코인 뭐가 좀 요새 핫하다는데 뭐 좀 해볼까? 이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은 금리 인하 돈 찍기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형님 지금 다 눈치 보고 있죠. 미국 형님이 먼저 금리 인하 해줘야 됩니다. 이게 되면 뭐 9월 17일 지금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위험 선호 현상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리고 한방. 물론 PMI 지수, ISM 지수 다 똑같습니다. 여유가 되고 조금 경제가 낙관적이네. 가격이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기대감이 점차 증폭이 되면 한방을 노리는 수요들이 커져요. 트럼프 목표가 뭡니까? 금리 인하하라고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막 연준 이사를 해임을 시키고요. 저기 막 자기 사람들 갖다 앉히고요. 과반수를 확보하고요. 끊임없이 연준 의장마저도 지금 사실은 물러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물러나게끔 하고 있는 거죠. 유동성 업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시장은 올라가는 거죠. 물가는 중물가로 잡아 놓으면서 이게 목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98%의 알트코인은 결과적으로 다 사라질 겁니다. 소형 자산 운용사 ETF 그거는 조금 이제 무시하실 필요가 있고 큰 자산 운용사가 지금 이미 신청해 놓은 것들 큰 시총의 코인들 미국 코인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연준의 보우만 부의장 연준의 2인자예요. 이분이 연준 직원들도 코인 좀 사봐야 그거 좀 사봐야 그거 알지 너희들 그 이제 주요 정책을 할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 지니어스법은 좋은 출발점이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에서 CBDC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찬성하자 지금 이런 발언이요. 이거는 자신의 존재 기관의 그 연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발언이에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이분이 또 뭐라고 했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7월부터 우리는 금리 인하를 원했는데 지금은 더 강해졌다. 지금부터 3개월에서 6개월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9월 달은 빠르게 인하를 해야 된다. 9월 인하는 당연하고 지금부터 내년 1, 4분기까지 쭉쭉쭉쭉 내려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발언하죠. 누구와 생각이 똑같죠?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이런 유동성의 호재가 지금 증명 안 됐어요. 지금 다 미래에 벌어질 일 아닙니까? 이런 호재들이 만약 제 눈에 안 보인다면 저는 몸을 사리라고 아마 얘기를 드릴 겁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아마 사고 있을 겁니다. 현재의 출렁임은 여력이 되시면요. 저는 사실 땡땡 코인들 사고 싶었던 거 좀 더 샀어요. 근데 떨어지면 더 살 겁니다. 저는 뭐 이게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뒷단에서 뭐 가격이 출렁출렁 하든 말든 실제적인 또 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뭡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아닙니까? 헤더가요. 8월 18일 목요일, 그 다음 8월 15일, 7월 10억 달러면 1.4조 원입니다. 계속 찍었네요. 보이십니까? 계속 1조 계속 찍었습니다. 7월, 6월, 5월. 올해 내내 테더는 이미 수십조 원을 찍었죠. 이거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코인 시장으로도 많이 갔겠죠. 제가 볼 때 앞으로는 훨씬 더 찍을 것으로 보여. USDC는 어떨까요? USDC 8월 29일자 7,600억 시원하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6,200억, 3,400억, 3,400억, 3,400억. 이거요. 하루 만에 찍었습니다. 8월 29일입니다. 그 다음에 27일 3,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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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억. 엄청 찍고 있죠. 테드와 서클이 지난 이게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동안 한 달 만에 1조 3천억 원을 찍었다. 지금 USDC는 일주일 만에 4조 원을 넘게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어떤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도국과 선진국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사용처가 좀 달라요. 먼저 개도국을 보시면 개도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커피값으로 스테이블 코인 씁니다. 일상생활, 밥값, 쇼핑할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자국 화폐가 워낙 그 가치 절하되기 때문에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 수요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코인한 투자에 쓰이는 돈도 있어요. 뭐 중남미,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 있죠. 선진국은 주로 이걸 어디다 쓰냐? 이거 이제 그 결제적인 목표보다는요. 주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뭘 의미하냐?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가 98%를 차지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게 지금 사람들 저기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거 결제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유동성, 무슨 유동성? 누구를 위한 유동성? 90% 이상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동성으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고 있어요. 그들을 위한 코인이요. 스테이블 코인은. 유동성이 뭐 하는 데 쓰냐? 헤지 펀드들 많이 쓰고요. 선물, 옵션, 프로 기관 투자자들, 마켓 메이커, 아비트레이지 거래하는 봇들이 있어요. 차익 거래하는 봇. 이런 데서 기가 막히게 쓰이고 있는 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매매, 결제, 정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유용해요. 기존처럼 뭐 며칠을 기다리고 수수료 비싸게 내지도 않고,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 여러 번 하거든요. 기가 막힌 게 실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늘린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 코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괄호 열고 닫고 급등락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위로만 배팅합니까? 아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올해 가을부터 강세장 전망이다.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될 때마다 비트코인 상승세가 주춤할 수도 있다.
9월달 금리나 10월달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긍정적일 것 같긴 하다. 그걸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게 전 중요하다 봐요. 23년 6월 전까지만 해도 블랙락이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을 때 깜짝 놀랐죠. 23년 6월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가상의 인터넷 매직머니였습니다. 24년 1월달 비트코인 ETF가 하지만 결국 승인이 됐죠. 블랙락과 그레이스케일이 한몫을 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뭐였습니까? 쓰레기, 사기, 이 또석을 열렬하게 외쳤습니다. 이더리움 얘기하면 조금 거품을 몇 분 무셨어요. 갑자기 불과 이제 2달 전이죠. 톰 리, 피터 틸, 캐시 우드, 빌 밀러, 조셉 루빈 이런 사람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TV만 켜면 나와가지고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을 뒤집는다는 등 기억나시죠? 지난 5년 동안 XRP, 22년, 23년까지 솔라나, 극혐 코인 아닙니까? 증오의 대상들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뭐 소송, 처음부터 전 쇼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소송 끝났죠. 현물 ETF, 지금 메이저 기관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블랙락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타이밍 아마 재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ETF가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기관들이 XRP 솔라나 사재기 시작했습니다. 요점이 뭐냐? 지금 보이는 것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고 투자를 하면요. 99% 당연히 실패하는 거예요. 타이밍은 그리고 내 어떤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타이밍은 내가 결정권이 없어요. 그들 마음입니다. 이거 예측이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을 보셔야죠. 이게 남들과 다른 투자입니다. 남들과 다 같은 방향 보면 대중이 성공하는 투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성공 투자 비율이 그래서 2% 남짓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트론의 네트워크 수수료가 60%가 인하됐다. 이미 업비트 빗썸에서 테더를 이제 다른 뭐 거래소 같은데 지갑으로 옮길 때 트론망을 쓰시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료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이 트론은 원래부터 수수료가 또 저렴하고 또 빠르거든요. 여기서 수수료를 60%를 더 낮춘답니다. 얘기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망싸움에서 경쟁력이 뭐다? 철저하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요? 저렴해? 빨라? 포인트 줘? 뭐 이제 신용카드 이런 데 쓰면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카드사랑. 대기업 누가 발행했어? 스테이블 코인 누가 발행? 카카오야? 아니면 저기 뭐 구멍가게에 있는 중소기업이야? 카카오 쓰지 않을까요? 네이버 쓰지 않을까요? 매우 훌륭한 코인, 트론,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 가격은 제 기준으로는 너무 높습니다. 이러면 저는 당연히 안 삽니다. 그냥 이 현상을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블룸버그에서 코인베이스가 채굴 업계 최대 대출 창구로 부상했다. 대형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코인베이스 와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채굴 회사들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코인베이스한테까지 왔다. 힘이요. 은행이 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은행 업무 아닙니까? 이거 디파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디파이에서 돈 대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채굴 업체들은 고비용 장비, 전력 수요, AI 인프라 전환 등의 채굴하려면 자본 투자, 채굴기, 전력 투자 많이 해야 되죠. 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돈을 빌려주고 있다네요. 앞으로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로비를 했던 크립토 회사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선택한 알트코인입니다. 실은 1번과 2번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제가 한번 그 사례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체인링크 창업자와 만나서 뭐 여러 번 간담회도 했고요. 정부에 모임 있으면 꼭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체인링크 CEO 창업자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체인링크와 피스 네트워크 선택을 했고요. 거시경제 지표를 온체인화하겠다. 이 데이터를요, 그 블록체인에 집어넣으려면 오라클이라는 게 필요해요. 오라클은 데이터를 실제 블록체인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정보 피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체인링크와 피스 네트워크가 선정이 된 거죠. 그 많은 오라클 중에서도 하필 체인링크네요. 그렇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제 그 기념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빵형과 오른쪽에는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있죠. 리플은 제가 얘기를 별도로 안 할 겁니다. 리플이 아마 잘 나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취임한 직후에 여러 크립토 인사들, 아무래도 로비 지원을 한 회사 혹은 그런 개인들로 보입니다. 크립토닷컴 대표입니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 기부를 많이 했거든요. 우연일까요? 트럼프 미디어 얘기 드렸죠. 크립토닷컴과 파트너십 체결해서 64억 달러 규모, 9조 원입니다. 9조 원. CRO, 이 알트코인이거든요. 1000만 달러 기부한 거 이거 기부를 왜 하나 싶었는데 물론 이 세 개에서 하나 회사가 더 있어요. 트럼프 미디어, 크립토닷컴, 하나 회사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지금 이 CRO와 함께 연합군을 이뤘는데요. 64빌리언이면 1000만 달러가 640배로 커져서 돌아왔습니다. 이거 너무 커도 큰 혜택 아닙니까?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코인베이스 대표를 만나서 크립토 이제 인사들 뽑을 때 자주 미팅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당선한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 딱 하나만 꼽아라. 물론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저는 코인베이스를 꼽습니다. 코인베이스는요. 대놓고 밀어주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제 은행도 하고요. 여기 뭐 거래소, 뭐 커스터디, 뭐 ETF 보관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싹쓸이 했거든요. 물론 코인베이스 뒤에 누가 있습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등 월가 형님들이 든든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니 거래소죠. 윙클보스 트윈스 쌍둥이입니다. 계획된 상장을 두고 누구를 도와준다? 트럼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광산 회사, 이 마이닝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지원했다. 여기에 지분 투자를 했다네요. 재미니 이 형제들은 트럼프 예전에도 기부금 많이 했고요. 채굴 회사 투자했고요. 지금 IPO를 몰래 추진을 하고 있어요. IPO 언제 그 주식 상장할까요? 좋은 날 해서 주가 또 오르고 이분들도 뭐 자산 증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뭐 추정을 해봅니다. 또 한 명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 이거 중국계 인사 아닙니까? 많이 친해 보이는데요. 트럼프 밈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이 돼서 시계를 선물했다. 트론 창업자 이 저스틴 선은요. 트럼프 밈코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최다 보유자로 등극이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은 대통령 당선 전 이 토큰이 너무너무 안 팔려서 힘들 때 에릭 트럼프의 손을 꽉 잡아주고 내가 1000억 이상 시원하게 일시불로 긁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고맙지 않을까요? 에릭 트럼프가 아빠, 트론, 저스틴 선 우리 편이야. 잘해줘. 라는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실리콘밸리의 도널드 트럼프의 그림자 대통령이 있다네요. 도널드 트럼프 뒤에서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 그만한 사람일까요? 누굽니까? 피터 틸이라고 기사가 나온 것을 이거 이제 영문 기사인데 폴리티코에 있는 기사인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요. 24년 25년도 아니고 2017년 2월달 기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1기 때부터 주요 인사에 대한 영향력이 일론 머스크를 한참 뛰어넘었던 게 피터 틸입니다. 벤스 부통령 아십니까? JD 벤스. 피터 틸이 예전에 운영했던 그 투자 회사의 인턴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JD 벤스예요. 이 사람이 JD 벤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했어요. 뭘로? 부통령 후보로 추천을 했는데 당선이 됐네요. 피터 틸이 투자한 회사 잠깐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비트마인, 이더 질라, 블리시는 그 기관 전용 코인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까지 투자를 다 해놨어요. 뭐 잘 되지 않을까요? 라고 봅니다. 피터 틸이 측근이거나 이제 그가 추천했던 인사들을 한번 요약해줘. 챗GPT가 다 알려줍니다. 마이클 크라초이스, 백악관의 최고 기술 책임자 이후
국방부의 CTO, 피터 틸 비서실장 출신이라고 하네요. J.D. 벤스는 얘기를 드렸고, 데이비드 삭스 아시죠? AI 및 크립토 czar, 국가 과학기술자문위원장,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클락 마이너, 보건복지부 CIO, 피터 틸이 설립했던 팔란티어 출신이네요. 콜린 캐롤, 국방부의 비서실장, 안두릴 출신. 안두릴은 피터 틸이 투자했던 국방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클 크라투스 또 나오네요. 이번에는 과학기술정책실 장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관. 올해 3월 달에 상원에도 취임이 됐습니다. 마이클 안톤 정책기획실장, 짐 오닐 CDC 임시국장. CDC는 우리로 치면 질병관리청이에요. 이래 측근으로 표현이 됐었네요. 피터 틸은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절대 반대로 투자하지 마. 사실은요, 이 둘은 페이팔을 같이 공동 창업을 했었는데요.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일론 머스크는 남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 이제 자극적이죠. 피터 틸은 뒷단에서 조용히 다 처리합니다. 얼굴 그렇게 드러낸 거 좋아하는 성격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고 이겨놓고 싸우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피터 틸이 더 무서운 사람일 수 있다라고 봐요. 어찌됐건 일론 머스크 서로 경쟁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하면 서로 협력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 사업에 반대로 투자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저는 피터 틸, 블랙락이 이끌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반대로 투자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타이밍. 타이밍이요. 타이밍 is everything. 근데 제가 바닥을 합니까? 꼭지를 합니까?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그래서 보는 거고, 정확한 예측이 안 되면 저는 어제 소액 실은 추매를 더 했어요. 사고 싶었던 코인 중에 실은 헤데라를 좀 담아 봤습니다. 다른 코인도 더 샀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전 더 살 겁니다. 제 방식이 정답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저나 제 동생, 저랑 오후반 동생 선생님도 서로 성향이 달라요. 서로 투자 방식이 다릅니다. 보시고 참고하셨다가 자신의 필승 전략으로 잘 삼으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크게 성공을 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